자, 전국 매매 전세 시장 동향 2019년 11월 4일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요약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전세 탑10 상위 탑10 대전 중구 0.27%, 강서구 0.27, 서울 강서구죠. 대전 서구 0.24%, 수원 영통구 0.23%, 송파구 0.22%, 대구 서구 0.21, 의정부 0.19, 과천 0.18, 인천 서구가 많이 이 금주 상승률이 올라왔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0.17. 자, 강남구 0.16. 예. 눈에 안 보이던 게 눈에 탁 튀어오르는 게 지금 인천 서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쪽 뭐 물량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희한한 게 같이 지금 항상 전세 가격이 먼저 선행을 하고 매매 가격이 사실은 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즘 어떻게 된 게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동행을 한다. 이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전세 가격도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인천 서구는 물량이 이제 그 지하철 때문에 또 이제 안 팔리던 물건까지 팔리면서 이제 전세 가격도 동반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하락 지역 금주 하락률 상위 춘천 마이너스 0.15%, 마산 해원구 마이너스 0.10, 부산 진구 마이너스 0.07%, 진주 경남 진주입니다. 0.06% 마이너스고요. 전주 덕진구 0.05%. 전주가 계속 힘들었거든요. 전주가 계속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주를 가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무슨 또 작은 찻잔 속에 태풍들이 막 치고 있더라고요. 예. 군산 마이너스 0.04, 익산 마이너스 0.04, 김해 마이너스 0.02, 안산 상록구 마이너스 0.02, 부산 금정구가 10번째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곳은 특별하게 없고요. 어찌됐든 춘천이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다. 이러고 전반적으로 뭐 크게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춘천이 1위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회원군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뭐 그 외에 들어갈 만했던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있네. 자, 매매 가격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가 0.32%로 올라갔죠. 대전이 뭐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대전이 이번에 뭐 해운대가 풀린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지만 사실은 누구라도 다 예상했던 것이 대전이 묶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묶이지 않았죠. 묶이지 않아서 묶이지 안 파신 분들은 다행스럽게 묶이지 않아서 좋긴 한데 또 이걸 묶일 거라 생각하고 일찍 정리하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뭐 이것은 지극히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고려사항이 어떤 숫자로서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준에 비해서 정성적인, 즉 뭐냐면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한 기준, 이제 숫자에 의한 정량적인 기준은 딱 정확하게 AI처럼 딱 맞죠. 이 기준에 맞으면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조치를 보게 되면 그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정성적인 부분이 뭐겠어요? 예. 뭐 예상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련된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서울 분상제 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기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칼잡이가 어떻게 칼을 섞겠냐, 이거잖아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엿장수 마음은 1cm로 자를 거냐 5cm 단위로 자를 거냐, 이거는 지금 엿장수 마음인 거야. 근데 그 엿장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수원 영통구가 0.32%로 해서 대전 서구와 공동 탑입니다. 서울 중구 0.29% 상승을 했고요. 서울 강남구 0.28%, 성남 중원구가 0.26%, 영등포구가 0.23%, 송파구 0.22%, 서울 광진구 0.21%, 대전 중구 0.19%, 양천구 0.19%. 뭐 서울하고 대전판이다, 그죠? 매매 상승은 서울하고 대전판이다. 수원 영통구는 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과 대전판이었다. 이 11월 4일 기준입니다. 이게 일주일 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이 부산이 색깔이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하철, 많은 지하철 안에서 듣는 중.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장샵 우부님, 예, 오케이. 태양가득님, 이영표님, 강희쌤, 예, 유리알류이님, 다 반갑습니다. 돈 읽는 엄마, 반갑습니다. 자,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전세 하락률과 똑같이 춘천도 탑을 찍었네요. 하락률 탑 마이너스 0.23. 자, 충주 마이너스 0.14. 예, 마산 회원구 마이너스 0.14. 제주 제주 서귀포가 마이너스 0.13. 서산이 마이너스 0.11. 청주 상당구가 마이너스 0.11, 오산이 마이너스 0.11, 창원 의창구, 창원 의창구 유니시티 들어오는 것이죠. 예, 마이너스 0.11, 이천 마이너스 0.10, 청주 청원구 0.09%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하락 지역들은 이미 뭐 꾸준히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뭐 특별하게 이게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제주 서귀포가 또 관광이 지금 툭툭 튀어나와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주도 뭐 이미 이야기했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이거 타운하우스라고, 제주도는 되게 웃긴 게 아파트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운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아파트처럼 막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거 속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파트를 해야 되냐면, 모양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파트와 달리 어떤 그 오피스텔이나 또는 레지던스나 뭐 타운하우스나 분양형 호텔이나 이딴 것들은 용도지역상 짓는 곳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가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마트도 있고 도로도 크고 상가도 옆에 있고 다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면 번쩍번쩍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요, 주거지는 쾌적성이 최고예요. 쾌적해야 돼. 애도 키우고, 이제 집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곳인데, 뭐 앞에서 막 쿵짝쿵짝하고 나가면은 뭐 통닭 막 이렇게 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 많던데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 애들 있고 풍선 막 이러고 있고, 학교도 없어. 학교 없지, 공원 없지. 아니 송실해서 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제주도들은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투자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거지. 모르면
뭐 타운하우스나 뭐 이딴 것들 절대 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보세요. 그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뭐 그리고 이제 바로 전매가 된다. 뭐 이딴 거 막 써붙여 놓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씨발 분양하는데 청남동에다가 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야?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윤 소장 들어왔네. 야, 계좌 그 아직 안 나왔지? 자, 전세 증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4일 이 전세 상황을 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0.07% 쭉 올랐고요. 강서구하고 강남구, 종로구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도 0.22%. 갑질 매도 입장에서는 눈치 깐 거지 뭐. 야, 그래도 좀 빨랐는데 넘어올 뻔했는데, 야, 참네. 어제 계좌 하나 나올 것도 계좌가 못 나왔어요. 장난 아니고 잘 찍었는데, 제일 좋은 거예요. 잘 찍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부산 전세 가격 마이너스 0.01% 데이터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 전주 대비해서 0.08% 올랐고 전세 가격입니다. 서구가 0.21%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성구에 비해서 달서구라든지 이렇게 서구, 중구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자, 인천 전주 대비해서 0.03%. 인천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있습니다. 송도 역시도 어찌됐든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9 물량도 E5 뭐 이렇게 잘 나가니까 묻혀지는 그런 느낌. 특히나 서구는 굉장히 많이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가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대전은 여전히 0.14% 전주 대비해서 올라서 대전 서구가 0.24, 중구가 0.27 해서 짱짱하게 잘 나갑니다. 이건 뭐 규제도 피해 나갔겠다. 참 좋아. 자, 울산 석 달째 여전히 좋죠. 0.02% 전주 대비해서 올랐는데요. 보니까 울산 뭐 얘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니까 그 새끼 어느 새끼인지 그거 내 이름 도용해가지고 주상복합 좋다고 했는데 그 내일 모레 경찰서에서 볼 겁니다. 내가 그 빨리 자수하라니까 자수 안 하고 있지.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자수 안 하는지 모르겠어. 경찰서에서 보고 근데 용서가 없다. 빨리 자수 안 하면. 그리고 주상복합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주상복합 계속 이렇게 있던데 오늘 제가 울주군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 왔는데 울주군청의 담당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 책상 위에 주상복합 울산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제 주상복합 곽티슈 있죠?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왔어요. 예. 웃고 속으로 웃고 그냥 왔어요. 예. 질문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질문이 길다. 자, 울산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일단 좋고요. 자,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오셔서 여기에 수도권은 경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2조에 보면 수도권은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인데요. 조금 전에 인천하고 서울은 봤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종이 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치시라고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세종은 전세 증감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경기도 기준으로 하면 전주 대비해서 0.04% 올라 있고요. 영통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0.19%로 많이 올라갔고요.
과천이 0.1%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의왕이 쭉 꾸준하게 한 4, 5개월 전부터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남이 0.13%로 괜찮고요. 다른 지역은 크게 눈에 띄는 지역이 없고 뭐 크게 하락하고 빠지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고루고루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곽태슈가 그거 왜 있냐고 거기에 울퉁울퉁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자, 강원도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0.05%에서 춘천 마이너스 0.15% 떨어져서 조금 전에 보셨던 전세 가격 하락률 탑 1에 뭐 이런 건 좋은 게 아닌데 그죠? 1등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천안도 크게 전세 가격은 없고요. 충남, 전북이 마이너스 0.03% 전주 대비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주 쪽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전주 쪽이 물량이 많은데 전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잘 골라보세요. 잘 골라야 돼요. 주거나 사나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전남 크게 변동상황이 없고 경북 와우 경북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파란 거잖아요. 몇 개월이 아니라 한 여기서부터 2016년 1월부터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수치상으로 0.00%에서 붉은색으로 띄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죠. 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상승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락을 멈췄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하락이 멈췄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현재 173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 마이너스 0.02%, 그래서 경북은 플러스 어찌됐든 하락이 저지가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고요. 구미도 그렇고 경산, 안동 전부 다 전세 가격은 소강 선택. 자, 경남 마이너스 0.02%에서 통합 창원이 어찌됐든 약보합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거제, 그다음에 진주, 전주도 하락폭이 많이 잦아드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살짝 받네요. 예. 진주 몰려가는 거 아이가 또. 자, 김해 여전히 좀 상태가 메롱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자, 통영, 그 다음에 제주 상태 그냥 그렇습니다. 예. 자, 전세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매매 증감 이야기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매매 증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증감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보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전국은 0.04%,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전주 대비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인 0.04% 지수상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금리 때문에 오른 이유가 이제 요번에 왜 저거 대환하는 거 있잖아요. 저소득층 대환하는 거 20조인가? 그거 이제 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치솟아 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차피 사람들 다 혜택을 봤을 건데 채권 20조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대출금리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아니 무슨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그렇다면 저를 시킨다고 해서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뭐 이야기하지만 저를 국토부 장관으로 시킨다고 해서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바로 양도세 빵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 바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다 잡힙니다.
대출 받을 예정이신 분은 신중하시라고 내년 1월에 조정이었을 거다. 그래요. 예. 연말에 원래 좀 이렇게 이율이 올라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20조 원 마련하는 것 때문에 주담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서울 지역이 요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 9.13이나 또는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이때만큼 이렇게 많이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제 분상제까지 가면 뭐 지금 보면 뭐 분상제 시행하면 가격이 좀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아요. 올라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죠. 결과고 언제의 결과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폐지했을 때 어떤 이유로 폐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요번에 그 느끼셨죠? 부산에 조정지역 해제하니까 팍 스프링 규제했던 것이 스프링 팍 튀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분상제가 해제되면 튀어갈 겁니다. 이게 이때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2006년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도 지금 어찌됐든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신축들 날라가는 거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제 어차피 안 파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양도세 저번에 계속 몇 번 이야기했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토부 장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양도세 빵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일부터 팔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확 다 터져 나오겠죠. 뭐 가격 바로 잡히죠.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이 정부에서 사실 쉽지 않죠.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이유는 만무하고 어찌됐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틀어 잡았다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 뭐 풀어주면 3기 신도시하고 이렇게 물량이 어떻게 배분이 되니까 가격이 다운이 될 것 같다. 저기처럼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건설해서 1기 신도시 13분당 평촌 3번 중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만들면서 지금 서울은 틀어서 규제를 해서 매수를 억제하고 이게 나중에 어찌됐든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까지 가서 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20년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프로젝트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뭐 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또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자, 부산 서울 마무리 지으면요. 서울은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 이제 계속 터지면 하고 또 2차, 3차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신축은 이제 홀홀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추경 매세가 힘든 거죠. 돈이 그렇게 뭐 많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죠. 이제 부산이 이번에 튀어 올라간 지방이 울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일부 또 부산도 그렇고 가격이 튀어 올라간 이유가 서울의 절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은 야 이거 이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방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까지 풀어줘 버리니까 규제 풀면은 뭐가 됩니까? 양도세 중과가 풀리죠.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투자자한테 굉장히 좋죠. 양도세 중과 풀리는데 뭐까지 또 좋습니까? 대출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대출까지. 그러니까 투자자 여기 투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산이 저번 며칠 동안 완전히 뭐 난리 아닌 난리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어요. 자, 부산 지금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매매 가격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돌아설 것으로 빨간색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주 대비해서 0.04 마이너스 0.01% 떨어졌고요. 떨어진 거지. 이게 지표상으로 그렇지. 지금 시장은 다 미쳐가지고 완전히 뭐 원상 회복 다 됐습니다. 원상 회복이 뭡니까? 더 전고점도 돌파 다 했어요. 대구 0.05% 올랐어요.
뭐 골고루 대구는 이제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인천이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그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인천이 왜 비싸지는 거야? 인천 보니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수원 팔달 쪽에 지금 뭐 미쳐가고 난리죠. 뭐 피가 막 3억씩 이렇게 하죠. 그거 2016년도에 관리처분 낳는 것도 피 1,500, 2,000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그때 안 샀어. 안 샀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화서 프로지오가 완판되고, 그러고 나서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지, 인천도. 뭐가 하나 터지면, 이게 불쏘시개가 될 거예요. 이제 배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불쏘시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제대로 한번 터져버리면, 이제 실수요자들까지 와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해왔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성남도 마찬가지네. 성남도 다 마찬가지네. 성남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 다 가지고. 이 김해 소도시는 뭐 때가 되면 다르죠. 때가 되면 다른데 김해가 유라의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진짜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짤짤이 하는 도시고, 추천에 그쪽에도 뭐 아파트 엄청나게 많고 빈 땅 얼마나 많아요. 내가 김해 그리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또 들어가서, 이거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분양 받고 들어가고 그 빈 땅에 벌판에도 아파트 좋다 그러면서, 뭐 아파트야 좋지. 그 주변이 이제 조용한 거지. 주변이 조용한 거지. 소리가 작아진다고? 내가 에너지가 작아졌나? 204명. 예, 좋다. 예. 자, 광주, 0.66%. 광주 이야기하는 거네. 이번 달 11월 19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사랑방 미디어. 다른 곳은 이제 벼룩시장인데, 그쪽은 사랑방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기 이제 왔는데, 오늘 아까 문자 왔는데, 지금 수강 신청한 사람이 1,500명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마감이 됐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 얼굴 보시려면 19일날 광주 컨벤션 센터 오시면 됩니다. 자, 광주는 지금 어찌됐든 소강 상태 보여서 계속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좋았는데 3월 4일까지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상태 매록입니다. 광주는 이미 상태 매록입니다. 뭐 참고하십시오. 자, 대전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뭐 대전하고 서울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대전하고 서울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이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정적으로 묶이질 않았어요. 아니다 보니까 이 기조가 당분간 가지 않을까. 해운대 풀리는 것도 굉장히 어떤 뭐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어찌됐든 정량적인 조건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채웠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전이 저런 걸 갖다가 잡는다고 봤을 때의 어떤 그 정부의 스탠스,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서울을 이제 일부 분양가 상한제를 잡고, 그 다음에 부산을 풀어버리고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미 투자자들 들어와서 이미 가격대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기름 부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대전을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 이렇든 정치적인 고려든 어찌됐든 간에 뭐 집값을 막 때려잡겠다, 뭐 강압적으로 때려잡겠다, 규제로서 때려잡겠다 하는 생각은, 또는 뭐 수요를 위축시키겠다는 뭐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서 놀지 말고 지방 가서 놀아라. 서울은 참 부담스럽다. 서울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지방 가서 놀아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이제 한 것도 뭐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죠.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니까 바로 이제 2차, 3차 바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반발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은 안 사겠죠. 왜냐면 청약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로또 청약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어떤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이탈할 것이고요. 근데 그래봐야 점수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전 2007년도의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사실 좀 다른 그런 상황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좀 이렇게 주택을 가지지 못한 서울에서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뭐 어떤 희망을 준다 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자신들의 어떤 조합원들이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이제 뭡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여받을 수 없도록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산권이 좀 이렇게 손실이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찌됐든 이 정부에서는 그게 뭐 합당하다, 그게 잘못될 게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고 뭐 그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집이 없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내가 못 사도 살 수 없더라도 뭐 기분 좋잖아요. 남이 어찌됐든 잘 안 되는 걸 보면.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배가 아프고. 근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김해를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그 인구가 작은 데라도 다 제끼긴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인구가 작은 데는 투자를 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껴 놓는 것일 뿐이지 모니터링은 다 하죠. 예. 자, 울산, 자 어찌됐든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이 울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으로 투자자들이 쫙 몰려가고 있다가 또 창원으로 일부 몰려가고 있다가 부산이 터지니까 부산행 티켓이 다 매진돼 버렸잖아요. 우리 그 봤죠? 제가 그 스크롤 캡처해서 봤다니까. 스크롤 캡처해서 올리니까 목요일날 우리 오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금요일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내려오는 기차표가 싹 다 매진이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그렇고 뭐 대구에서는 야 서울에서 먼저 내려오면 안 된다. 우리는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울산이 가장 피해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보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판을 막 두드리는 분들이 부산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손해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다시 세종 매매가격, 전세가격 그냥 보합 상태고요. 이제 경기도 0.07% 전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자, 수건이 잘 나갑니다. 영통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영통이 불이 붙었네요. 영통이 그 신시가지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옛날 구도심에 원도심의 일부 지역에 딱 붙은 지역 경계 지역에 신시가지를 이렇게 도시를 하나 소도시를 만들면 그거는 신시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신도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곽에다가 하나 이렇게 도시를 조성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신도시라고 합니다. 영통구는 신시가지에 해당하죠. 인프라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광교 때문에 막 이렇게 힘을 못 쓰다가 광교가 너무 날아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눈을 돌린 것이 영통. 이건 이제 갭투자 쪽 이제 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팔달 쪽. 그러니까 이제 매교역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지금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서울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절대 가격이 높아지니까 눈을 부산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산에서 2015년 2016년도에 집 두 개 팔면 서울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서울 가격이 떨어지고 부산 가격은 굉장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부산 너무 올랐어 이제 손 털어서 서울 가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때 뭐 서울에 갭도 별로 없었고 대전이 또 갭이 많이 붙어 있었죠. 그때 크로바 뭐 3천만 원 주고 들어갔었죠. 예, 그거 다 목련하고 이쪽으로 다 이게 뭐 3천, 5천이면 갭 투자 다 들어갔고 용문이나 뭐 단방 뭐 이쪽으로 숭어리쌤 이쪽으로 다 뭐 우리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다 끌어 이제 지금 뭐 한 3억씩 하죠. 피가 2억에서 3억씩 하죠. 이게 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자, 뭐 다른 데는 뭐 특별하게 부천은 꾸준하게 좋아요. 부천은 꾸준하게 부천은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고 서울과 경계상에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인천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 홍콩 사람들한테 네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부천도 경기도냐 그러면 아니다 서울이다 뭐 이렇게 광명이나 이쪽 다 마찬가지였던 그런 느낌. 요 광명도 그렇죠. 과천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경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 다 상태 좋습니다. 상태 좋고 오산이 조금 이제 상태 안 좋고 이철 안 좋고 동탄 쪽은 남동탄이 다 어찌됐든 마무리되어야 해결이 되고 어찌됐든 고속도로 지하화되는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동탄 1쪽하고 2쪽하고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쉬워지는 경계선이 심리적 경계선 또는 물리적 경계선이 없어지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울산은 많이 애매해졌지 좀 애매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계속 이야기했지. 구축은 손대지 말라고 좋은 것만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딱 터지면 바로 딱 나온다니까. 뭐 죽어도 이제 김태희한테만 저 구애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잖아. 입지 부동산은 입지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입지 세 번째 로케이션 무조건 그럼 입지 좋은 데는 비싸지 않느냐. 아이씨.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를 그 시장이 망가져서 안 좋을 때 그때 가서 싸게 사는 거야. 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거지. 급한 거니까 나 이제 뭐 부산행 티켓이 매진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가서 이제 빨리라도 잡겠다. 그게 이제 부산 있는 사람이 더 빠르지 사실은. 이제 평소에 보고 있던 거라면 평소에 뭐 말은 전화 걸어서 물건도 안 보고 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물건도 안 보고 산 게 아니고 이미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안 보고 바로 상황이 되니까 쏘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봤다고 해서 안 본 게 아니라 이미 다 보고 조사를 해서 시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견주고 있었는데 할까 말까 견주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거지. 터지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당하게 된 거지. 시흥에 물량이 많은데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좋다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빠져 있는 곳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관없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입주가 진짜 터지면 그 충격은 와요. 분명히 와요. 부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입주가 줄줄줄줄이에요. 줄줄줄줄. 부산이 입주가 줄줄줄줄인데도 급대가리 없이 그냥 막 들어온다니까. 이번에 미남노턴의 효성 해링턴 입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거제2도 지금 날라가고 거제2 온천사 뭐 촉진 그다음에 이제 온천2도 마찬가지. 온천2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3000세대 4000세대 돼요. 3000세대 4000세대인데 3000세대 4000세대들 입주할 때
힘들 거예요. 눈탱이 또 한다니까. 지금 뭐 부산 뭐 점포 2-1도 위치는 좋지만 걔도 지금 내일 모레 하죠. 그다음에 지금 뭐 시민공원하고 어반바크하고 뭐 줄줄줄줄줄줄줄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근데 입주 물량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입주 물량 안 보는 것 같아요. 조심들 해야 돼요. 그 얼마나 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짤짤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물량 구간을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물량 구간을 지나가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예, 물량 안 봅니다 요즘. 예.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입주 물량이랑 다른 평수들도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30평만 쫙 있다고 해. 그러면 30평이 싸면은 25평이 올라갈 수도 없고, 물론 이제 40평 희귀 평수들은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45평이 넘어가는 것들 아닌 거 40평대는 좋아요. 자, 춘천, 강원도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1인데 춘천 계속 상태 안 좋습니다. 상태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데도 어떤 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강릉, 원주, 뭐 강원도는 이벤트를 끝나고 동계올림픽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물량들이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힘듭니다. 예. 자, 충북 마이너스 0.06%, 예, 충북 청주 많이 들어가셨죠. 많이 들어가시는데 뭐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청주는 진짜 모르겠는데 충주는 호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인구 자체가 작아요. 아시다시피 인구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도 어쨌든 신도시 또 개발을 해서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요즘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공식이 많이 깨지고,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초짜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승장만 경험을 해서 그런데요. 근데 장담하는데 입지 좋은 곳이 아니면 좋은 곳이 아닌데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입주 때 입주 물량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입주 물량 닥치면요 힘들어요. 힘든데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예, 일단 자 그렇습니다. 충남, 네, 충남 마이너스 0.04%. 저번 주에서 이야기하지만 천안은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불당에서만 호두과자 사고 천안역 근처에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 천안역 근처를 아주 그냥 어떤 카페들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막 미는데 천안역 근처는 가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지. 아파트 말고는 하지 말라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딴 거 하지 말라니까. 천안역 가지 마. 천안역. 두정역 가지 말라고. 호두과자는 어디서? 신불당에서 막. 호두과자 원래 호두과자 막내 아들이 저하고 동기인데 잘 있는가 모르겠네. 자, 전북입니다. 전북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요. 전주도 어찌됐든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도 뭐 서신 아이파크나 이쪽들은 뭐 피가 형성이 많이 돼 있고 입지 좋은 곳들은 역시나 여기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괜히 또 외곽 지역 돌지 마시고 입지 좋은 곳들만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하세요. 전남 상태 뭐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자, 경북 전세 가격은 붉은색을 찍었던데 오랜만에 매매 가격도 상당히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들고 있네요. 자, 포항도 뭐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데 포항이 이제 지진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구미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구민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구민은 어찌됐든 지금은 4차 산업의 어떤 그런 시대에 어떤 트렌드가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장치 산업은 사실은 앞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빡빡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대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고요. 자체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김천 여전히 안 좋고요. 경남 마이너스 0.02%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상태는 안 좋은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동네 지금 계좌 깨지고 계좌 안 나오고 뭐 파토 나오고 막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입지 좋은 곳에 선집을 투자자들이 선집을 했는데요. 입지 좋은 곳 이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특히나 북면 뭐 이쪽, 예, 또는 뭐 중심 뭐 성산구 중심 센터가 아니면 솔직히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원령 부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속전 메트로 유니시티 12월 달에 3200세대 뭐 등등등등 이제 어떻게 창원이 헤쳐나갈지 뭐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도 볼 때. 어찌됐든 실수요자는 상관없습니다. 그 물량 다 마를 때까지 계기면 됩니다. 계기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자, 양산 상태 뭐 그냥 메롱입니다. 예, 양산 상태 메롱이고, 자, 거제 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거제 고현 앞에 또 아파트 분양하는 바람에 찬물을 뿜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주 좀 잦아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김해는 여전히 상태 안 좋습니다. 김해. 자, 통영 뭐 보합세 이러다가 몇 주 전부터 또 쭉 빠지기 시작하네요. 자, 제주도 상태 안 좋네요. 제주도 상태 안 좋습니다. 제주도 이상한 물건들 사러 가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